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 나토에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줄 것이냐 만나주지 않을 것이냐 네. 이것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런 네. 평을 보고 와, 저 100% 공감하면서 네. 이렇게 봤거든요. 정말 야당 대변인으로서의 바람직한 논평이다. 그게 벌써 네. 제가 한 10여일 전에 네, 2월 그쵸. 12일에 쓴 네, 거잖아요. 네. 오늘이 6월 25일인데 13일 전에 썼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출임한 지 얼마 안 됐고 G7은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G7은 그 서방 세계의 그 경제 정책과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 자유민주 진영의 국방과 안보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꼭 참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 논평을 내자마자 대통령실에서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참석을 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네. 그젠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뭐 참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네. 네.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를 보니까 국내 현안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돼서 국제 정세가 위급하다. 요 얘기였는데 국내 현안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있나요? 지금이 뭐 국회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국내 현안이 아무리 시급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전형에서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실 그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 나토에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줄 것이냐 만나주지 않을 것이냐 네. 이것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G7에 갔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났잖아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 나토에 가서도 못 만나면 괜히 이거 안 가는 입만 못한 거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안 간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제가 기자 생활도 해보고 여러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에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탁자에 앉아갖고 백날 얘기해봤자 현장에서 돌아가는 얘기 잘 몰라요. 그러면 실제로 나토 정상회의 가서 거기 32개국이 참석하거든요. 나토 정상회의에. 물론 이제 뉴질랜드까지 하면 33개 정상이 참석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분들이 느끼는 이 각 나라가 느끼는 지금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는 이렇구나.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위협이 전 세계에 이렇게 위협이 되고 있구나. 이걸 절감하지 않고 와서는 이 외교 질서 속에 편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있었어요.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 GDP 대비 5% 정도까지는 그렇죠. 네. 국방비 지출을 늘려라. 너희 그동안 다 우리가 도와줘서 국방 해결했던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허리가 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한 2.5% 정도, 3% 정도 되는 GDP 대비 국방비를 내고 있고 스페인은 뭐 1점 몇 %대고 폴란드가 제일 높아서 3점 몇 %. 폴란드는 이제 러시아랑 국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높은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일 잘 되는 게 무슨 주식인지 아시죠? 방산주거든요. 네. 그럼 그 해외에 가서 우리 방산이 이렇게 좋다라는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희가 코리아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 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좋은 정책은 후임 대통령으로서도 충분히 계승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계속 앞세우는 어떤 슬로건이 실용입니다. 실용 외교. 근데 그 실용 외교를 과연 G7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실용을 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G7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네. 어떤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물리적 불가능한 회의예요. 그게 회의 자체가 다자 회의고 네. G7에 우리가 회원국도 아니고 참관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참석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었다. 나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 정상들에게 인사시켜주고 온 거 외에는 뭐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하고 온 게 성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만난 사람하고 두 번 만난 사람하고 세 번 만난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두세 번 만나면 더 친숙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도 가서 그러면 그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스킨십을 좀 넓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다음 양자 정상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겠죠. 외교 부분을 좀 그럼 외교 성과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윤 대통령과 지금 현 이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과 외교 능력 평가는 어떻게 좀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이 사실 그 내치에 관한 한 또 그 국회에 관한 한 네. 부족했던 게 있었던 건 뭐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극단적인 정치행위인 계엄으로 이어졌고 결국엔 탄핵에 이르게 됐는데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 외교의 가장 큰 축은 한미 동맹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미 동맹이 얼마나 공고한가. 물론 뭐 어느 자리에서든 철통 같은 한미 동맹으로 대북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선언적 내용들은 나왔던 거죠. 그러나 내심 미국 정부가 갖고 있었던 한국 그 외교 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복원했잖아요.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미국의 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 컨센서스도 만들어 온 거잖아요. 네. 이건 대단한 외교 성과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일본과의 관계 있잖아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일 관계는 65년 한일 그 관계 정상화 이후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오죽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본인이 80년대 불렀던 죽창가를 외치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여러 논란이 되니까 일본이 소부장 관련해 갖고 수출 제한하고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한미일 군사 협력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 네. 그 한일 관계와 그 남북 관계 이 부분과 관련해 있어서는 여튼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도 계속 경색돼 있을 수만은 없고요. 한일 관계도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매몰돼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 건전한 한일 관계를 물려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졌던 외교 정책의 큰 방향은 매우 옳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취임 지금 뭐 보름 좀 지났나요? 한 20일이 좀 지났네요. 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걸 보여준 건 없는 것 같아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게 조금 나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외교 정책은 이제 좀 두고 봐야겠죠.